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매우 수치스러운 날이었고요. 네. 특검 수사 41일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왜 이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 특검이 41일 만에 구속할 정도라고 하면 그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그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장 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전까지 왜 진실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지점에서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전에 검찰이 수사했을 때 무혐의를 내렸던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세 가지 혐의였죠. 주가 조작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의혹, 그다음에 무상 여론조사 등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 41일 만에 구속까지 되었다. 이 지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깜깜한 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이번에도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여사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것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난 4년 반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해 계좌를 제외하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는 수익을 얻으려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 같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손 씨는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 주가 조작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지만 김 여사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좌 추적은 했지만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주가 조작 공범들 진술입니다. 김 여사는 아는 게 없지. 권오수가 팔아라 하면 팔았을 것. 김 여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원오브 데미지. 김 여사가 단순 계좌주 정도였다고 검찰이 공범들 진술로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드러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는 도피 중 편지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공범들 가운데 김 여사만 빠지고 나머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다면서도 김 씨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몰랐을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등을 묶어 BP 패밀리로 불렀습니다. 한 배를 탔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BP 패밀리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건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주포 이모 씨와 김 여사의 돈 거래 성격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던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예전 수사팀은 주가 조작 도중 발생한 손실 보상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이 씨 모두 손실 보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면서도 어떤 명목으로 오간 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아이디어로 나온 물음표인데
허점이 많다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10억 원이 든 계좌를 이 씨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전문성 없는 일반 투자자에 가깝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 9억 원, 모두 23억 원을 벌었다는 한국거래소 보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시기에 벗어난 기간도 있고 주가 조작과 정상적 매매가 뒤섞였다며 얼마를 벌었는지 산정하기도 어렵고 검찰 수사 범위도 아니라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 사건 결론이 나기까지 검찰은 4년 반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낸 셈입니다. 그 사이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만 4명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마치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를 원치 않는다는 듯 미적거리며 증거 확보 실패를 자초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치만 보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게 끌려다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5달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렵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씨와 한 달간 40차례 연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된 건 그해 10월부터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이듬해 말 주범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김 여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미래에셋 계좌는 자신이 직접 거래했다고 답했지만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두 번째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1년 뒤에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수차례 재촉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대면 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조사했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출장 조사를 주도한 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변인이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출장 조사가 충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김 여사가 10년 전 일이라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올백대는 거쳤던 수사심의위를 하지 않은 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목사님, 스님, 원장님, 선생님 같은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과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 수사 결과 브리핑 의혹에 대해선 혼란을 줄 수 있었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혜 비판이 불거졌던 경호처 부속 건물 출장 조사는 경호상 어려움과 전례에 비춰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한 점, 국회의 현장 검증 기록 열람을 거부한 건 법률에 위배되기는 했지만 파면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에 찬성은 하지만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탄핵소추 기각으로 4명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남편이 검사였던 시절과 대통령이었던 시절엔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불과 41일 만에 구속된 건데요. 김 씨는 끝까지 몰랐다,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심사 막바지 발언 기회를 얻은 김건희 씨는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1분가량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부의 검토. 결론은 구속이었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정 무렵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 씨의 의혹에 실체가 없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했다는 게 사실상 입증된 겁니다.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신문 과정에서 김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익을 6대 4로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의 김 씨와 증권사 직원 통화 녹취가 제시됐지만 주가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통화 음성이 존재하는 명태균 게이트의 공천 개입 의혹 역시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에서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인삼차에 대해서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였습니다.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하지만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가 제시됐고 노트북 초기화, 휴대폰 교체 등의 수상한 정황까지 겹치면서 법원은 김 씨의 해명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42일 만에 김 씨를 구속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하면서 다른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